안녕하세요. 조울러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에 진솔하게 답하는 이곳은 원더우먼 스타쇼 원스타입니다. 조증을 겪으며 또 우울증을 이겨내며 원더우먼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네요. 오늘도 짧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행복하고 싶은 조울러 5년차 꼬슬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알콩달콩 결혼 생활 중인 7호7년차 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을 잘 지낸 아쿠아입니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뚠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이었잖아요. 긴 연휴였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디도 가지 않고 집에서 집콕을 하면서 홈파티를 하고 보냈습니다. 와, 홈파티. 어떤 거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셨어요? 네, 대하구이 뭐 이런 거 갈비찜 와, 대하구이 맛있겠다. 네, 그러고 보냈습니다. 우와, 부럽다. 졸리가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쵸? 네, 언제 한번 맛있는 거 해주세요. 언제든 초대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와,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아쿠아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산에도 가고 가족들이랑 바다에도 가고 우와. 맛있는 거 많이 우와. 먹었어요. 우와, 와, 역시 제주도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뚠뚠은 어땠어요? 가족들이랑 놀기도 하고 할머니 댁도 가고 이번에는 가족들이랑 보내는 연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랑도 한 번 하루 만났죠. 네. 네, 그 외 시간에는 데이트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요. 이번 주 주제는 조울증에도 골든타임이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울러의 골든타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졸리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부터 응급실까지 가기까지 그때 바로 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소 강제적이더라도 꼭 필요하면 바로 응급 입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시작해서 경조증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부터 경조증이요. 경조증이 왔을 때가 골든타임이다. 네네. 저도 뚠뚠이랑 졸리가 말한 것처럼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다면 조증이 빵 터지기 전에 수습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맞아요, 맞아. 그렇군요. 저는 혼자 생각했을 때는 조증이 너무 확 오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졸리랑 아쿠아 말을 들어보니까 경조증이 그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경조증이 왔을 때 찾을 수 있다면 골든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경조증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뚠뚠이 설명해 볼까요? 조증이 오기 전에 약하게 오는 거를 경조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잠을 안 자거나 밥을 안 먹던가 아니면 평소보다 말이 빨라지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해요.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거를 과소비를 하던가 아니면 돈을 막 쓰고 다니던가. 이미 조증 아닌가요? 그쯤 되면? 그러면 경조증에서 이제 조증으로 넘어가네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미리 누군가 캐치해 준다면 응급실에 가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조울증의 전조 증상이 시작된 때를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언제부터 내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때요? 뚠뚠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우울한 분위기에 젖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증으로 갔어요. 근데 평소에는 항상 우울해가지고 집에만 있었었는데 조증이 터지고 나서는 신지도 않은 하이힐을 신고 몸이 딱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파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성격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조금 하이퍼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보고 내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지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아쿠아는 어때요? 저는 대학교 입학 때부터 슬슬 고립감을 많이 느꼈고,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도청을 하는 것 같이 느낀다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화가 막 난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스트레스에도 취약을 했지만,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한 대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기분 변화가 심해졌어요. 졸리는요? 저는 우울감이 매우 심한 편인데요.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남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나는 내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느낀다는 거는 조증일 때는 자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 그 조증이 지나고 약을 잘 먹을 때 내가 이때 참 이상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 같고, 우울증이 올 때는 그 이상하다는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 자꾸 눕고 싶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그 느낌이 있고,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마냥 신기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죽을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시작되는 그 전조 증상의 느낌이다. 그래서 그 우울증이 오는 느낌이 알겠더라고. 그래서 우울증은 전조 증상이 알아가지고 병원에 가기가 쉬운데 조증은 느낌을 모르겠어. 그쵸. 그럴 수 약간 있어요. 업되는 정도면 잘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 조증은 느낌을 잘 모르겠어. 그냥 조증일 때는 마냥 기분이 좋고 좋잖아요. 그 좋고 슈퍼스타가 에너지도 넘치고 자신감이 잠을 잘 막 안 생기고. 자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일단 집이 깨끗해져. 저는 쇼핑을 합니다. 사고 싶은 것도 사지고. 맞아요. 맞아. 좀 좋지, 조증이. 근데 좀 뒷감당이 예민해지지 않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잠을 못 자니까. 그죠? 근데 예민해지지는 않은데. 아니, 남이 보기엔 예민해. 남이 보기에는 예민할 수 있구나. 본인이 느끼기에는 예민하다고는 안 느끼는 우리 것 남편은 같은데. 그러더라고. 되게 셀피시해진대. 자기밖에 이기적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대. 조증이 걸리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챘을까요? 본인일까요?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이 변화를 먼저 알아챘을까요? 저는 좀 안 좋은 시도를 하는 게 주요 증상이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알게 됐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네. 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울의 변화는 누구보다도 그 느낌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알아서 가족한테 말을 먼저 하는 편이고, 나 이상하다, 이 느낌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고, 근데 점점 우울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조증이 올 때는 남편이나 엄마나 이런 가족들이 너 좀 너무 업된 거 아니냐, 왜 잠을 안 자냐, 이런 식으로 먼저 알아채고 말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 그 우울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초조해져. 막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막 너무 불안하고 막 무섭다고 해야 되나? 네. 떨려. 막 초조해. 감당이 안 돼, 이 세상살이가. 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때 얘기했다시피 설거지 하나 못하는 상태가 되는 그 상태. 뚠뚠은? 변화를 누가 먼저 알아낸 거는 저희 엄마가 먼저 알아채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챈 거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채서 애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상담 같은 걸 알아보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녔을 때니까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너 조증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 그 선배 예리하다. 네. 그 선배 아픈 사람 아닌가? 아니에요.
신기하다. 조증에 대해서 아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지인 있겠고.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가족이나.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오, 신기하네. 그렇군. 그러면 나 아프다거나 너 이상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채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지인들과 그 감정과 말들이 오갔는지 또 얘기해볼까? 뚠뚠? 저는 친한 친구들한테만 오픈을 했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가지게 된 경우라서 친한 친구들도 이해해줘가지고 너가 정신적으로 아픈 거구나. 몸이 아픈 것처럼 정신도 아픈 거야 라고 하면서 다독여줬던 것 같아요. 와,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를 두었군요. 모범이다, 모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오픈하는데. 그쵸.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똑같을 거예요. 오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오픈해야 할지. 어디까지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쿠아는 어때요? 그 선배가 너 조증 같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조증이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흘려보냈는데 그 선배의 말에 신경 쓸 만큼 기분이 평상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제 기분에 휩쓸려서 상태 파악이 안 되고 내 감정 파악이 안 되는 약간 병조증이었는데도 좀 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조기였고 좀 위험한 상태였죠. 그렇지. 저는 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복에 겨워서 그런다 이런 말 들은 적도 있고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되게 상처받았겠다. 복에 겨워서 나도 그런다는 말은 진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 맞아. 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많았고 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조증이었을 때 보통 말이 엄청 많아지잖아. 그쵸? 네. 그리고 뭔가 계속 쏟아내잖아. 조증인 사람들은 에너지든 말이든 뭐든 쏟아내는 상태잖아. 네. 그래서 쏟아낼 때 부정적인 게 많잖아. 긍정적인 거보다. 말도 그렇고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쏟아내잖아. 그래서 말을 해도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그때 아는 언니가 내가 네 감정바지 쓰레기통은 아니지라고 했었어. 어머.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 그 말이. 역시 상처 주는 말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꽂히네요. 근데 저는 약간 조증도 그 전조기 때 조증에서는 되게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 좀 심해진 진짜 조증이 왔을 때는 되게 들뜨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잘해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딱 나뉘었던 것 진짜? 같아요. 네. 나도 경조증일 때 조증이 시작할 때는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되게 남 칭찬하고 모르는 사람 보고도 친구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한테는 부정적이었잖아요. 가족이랑은 조증에 걸리면 가족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져. 맞아요. 응. 맞아요. 제 동생도 조울러인데 조증만 되면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제 동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식이라는 게 참 필요한데요. 병식이라는 게 참 갖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좋은의 마음 약국에서도 그 병식을 갖지 못해서 약을 잘 못 드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어떤 계기로 자신이나 지인에게 병이 있다는 인식, 즉 병식이 생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병식이 없었을 때 약도 잘 안 먹고 그랬었는데 병원에 응급 입원했을 때 병식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병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아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약을 잘 먹기 시작했군요. 네,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뚠뚠은 어때요? 저는 병원 입원했을 때 병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조울증이 뭔지, 조현병이 뭔지, 우울증이 뭔지, 정신분열이 뭔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시간 동안 배워나가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어때요? 근데 저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울러라고 인지하고 약을 먹고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 막 이 질문을 남편한테 해보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막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조증이라는 거는 안 받아들였고 병식도 없었고 그래서 조증이었을 때는 약을 안 먹었고 병원에도 안 갔고 우울증이었을 때 병원에 갔고 우울증인 거는 인정을 했는데 우울증이었을 때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는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조울증인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는 약을 우울하기 때문에 먹었어야 돼서 먹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일 때 내가 조울증이라니까 억지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이제 동생이 조울증이었었던 거를 지켜봤고 나도 그렇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봤던 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맞아요. 옆에서 계속 말을 해줬는데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그쵸. 간접적인 거를 생각해 보니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케이스? 그런 건가? 아직도 모르겠군요. 미스터리. 어쨌든 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 병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병식은 있는 걸로. 저는 가족들이 너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네. 제가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 3자한테서 조증 같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에는 뭐 조증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병에 대해서 전혀 선입견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병식이 좀 일찍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병식이 생긴 거는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고 반년이 넘어서였어요. 어떤 계기로 갑자기 병식이 생기신 거예요? 나한테 망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아니라고 자각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나 망상이 있구나, 병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망상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오락가락하는구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는데 조현병만 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아쿠아님이 말했는데 조현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잠깐 끼어들어서 말했어요. 네, 조울증도 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맞아요. 되게 아쿠한테는 정확하게 병식이 생겼네요, 진짜. 네. 되게 부럽다. 그러게요. 저는 한 몇 년을 헤매다가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병식을 인정하기가 힘들죠.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에 쌓여 있네요.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완전한 병식이 생기기를. 다음, 혹시 조울증 진단 이전에 정신과나 상담센터 혹은 학교 상담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저는 없거든요. 대학교에서 무료로 상담 치료를 받은 기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살방지센터 그런데 전화한 적도 있었는데 자살방지센터 같은 경우는 별로 큰 도움은 솔직히 안 되어서 많이 실망했어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네, 그냥 차 마시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러 갔어요? 한번 가봤는데 그냥
별로 원론적인 얘기 같은 것만 하더라고요. 마시러 갔는데도 네, 그래서 별로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상담은요? 엄청 좋았어요. 밖에서 상담 받으면 사실 상담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 정도의 맞아요. 질을 유지하면서 돈은 안 드니까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네요. 가성비가. 네네네. 아깝다. 가볼 걸. 진짜. 좋네요. 뚠뚠은요? 아, 저는 사실 조울증인지 모르고 응급센터 왔다가 조울증 판단을 받은 거여서 이전에 다른 타 센터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요. 아쿠아는요? 저는 조증으로 응급 입원하게 되기 전에 스스로 제가 찾아간 정신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무슨 뭐 명상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나중에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세션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안 갔거든요. 그리고 학교 상담실도 답답해서 너무 학교 생활이 답답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결과가 어찌 나올지 왠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엔 안 갔는데 졸리 말 들으니까 너무 아쉽네요. 진짜 한 번 가볼 걸. 오슬람 언니는 어땠어요? 도움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나도 한 번 가볼 걸. 지역 사회에서라도 한 번 찾아볼 걸. 아쉽네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을 사회가 갖추고 있었다면 그런 곳들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됐을까요? 어떤 곳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예요. 친구 무리든 가족이든. 그래서 전 일반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성교육이 필수인 것처럼요. 맞아요. 음,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학교에서나 이런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하듯이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을 학교에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가르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본인도 좋고 사실 다른 사람도 편견이 없이 빨리 조기 발견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아프고 있는데 자기가 아픈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식을 쌓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교를 모두 다 생각을 했군요. 또 다른 곳이 있다면? 저도 학교요. 아니, 학교로 통일했어요. 정신질환자를 다 뭐 합치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 되게 많은데 저는 교육과정 중에 정신질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조차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질환자라는 게 내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잘 못 해봤고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꼭 포함됐으면 해요. 맞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필수 과목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래요.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조울증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착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저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렇군요. 아닌 사람 저요. 뭐였죠? 저는 갑상선이 너무 부어가지고 목이 1.5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서 조울증이라고 판단을 받았어요. 잠을 하도 안 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부은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있구나. 네, 근데 하여간에 갑상선 때문에 조울증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막 먼저. 트라우마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막 제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단순히 피해망상에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아까 말했듯이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대요. 이게 그쵸. 우울기가 먼저 오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조가 터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병원을 많이 옮기다 보면은 조울증인지 모르고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맞아요. 치료 그리고 방법은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대요. 우울증인 줄 알고 조증약을 줘가지고 조가 뻥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병원을 자주 옮기지 않는 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조울증은 또 가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은 우울로 볼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럴 수 자기가 있겠네요. 조증이었던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금 상태 우울한 것만 얘기를 하면은 조증인지 모르니까 역사를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래갖고 저는 초기가 아니라 초기는 조였던 거를 말을 안 하고 우울한 상태로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딱 갔을 때는 우울증인 줄 착각할 뻔했죠. 그럼 다음 초기 대응 이런 점에서 잘했다 또는 부족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응급실에서 조울증 판단을 받고 바로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더 악화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초기 대응으로 약하게 조울증이 지나갔어요. 근데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초기 대응이다 보니 왜 입원을 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입원시켰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넌 아프니까 입원해. 넌 정신병자야. 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좀 무서웠겠다. 그래서 엄청 원망했죠. 그러게. 엄청 무서웠어요. 무섭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설명을 잘해줘야 됐다? 그럼요.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너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지금 아프단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처럼 정신도 아픈 거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입원하자라고 하면서 좀 잘 달래야 되는데 근데 조증일 때는 그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말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 기억하는 게 달라요. 저는 조증일 때도 기억이 다 남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도 말은 해줘야 된다. 말은 해줘야 된다, 무조건. 아무리 상태가 그렇게 극한에 있더라도 말은 해줘야 된다. 아니면 울면서 얘기를 하던가.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빠가 화났거든요. 왜냐면은 조증일 때는 되게 무서우니까 본인도 굉장히 무서운 상태였거든요. 제가 아빠 죽인다 그랬어요. 병원 입원시킨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상당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도 그 무서웠거든요. 서로 무섭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잘 좋게 이야기해야 이렇게 말을 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어렵지만 해야 그래도 한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 해야 한다. 이거 듣고 계신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해야 한다. 그 아이는 내 아이고 지금만 잠깐 사납고 어려운 존재지만 해야 한다. 웃지 마세요. 진짜 진지합니다. 네. 사납고 무섭고 폭력적이고 그렇지만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친절하게 왜 입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쿠아님 어때요? 저는 초기에 제 생활 일지를 일일이 보호자가 써줬어요. 뭐, 진짜 하루 24시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그걸 또 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쓰시고 의사한테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의사가 되게 약 조절하기가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짱이다. 네, 거의 그러게요. 24시간 밀착으로. 우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진짜. 봐봐, 그런 부모님도 계시다. 멋지네, 진짜. 졸리는요? 저희 아빠는 사실 잘 모르시다 보니까 입원 없이 일상생활에서 이겨내고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면은 실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결국 입원을 했으니까 강제로라도 했으니까 그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꼬슬란 언니는요? 저는 입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와. 저는 동생이 먼저 입원을 해줘서 옆에서 보고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잘 제가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살신성인입니다. 그러지 않나 하네요. 먼저 가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잘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고마워요, 동생. 자, 다음으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조울증을 캐치할 능력이 있죠? 네. 네. 다음 정말 완전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그런 능력을 누가 알아주면 어떨까요? 남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큰 도움이 맞아. 되죠. 제 동생도 사실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이제 열심히 치료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언니를 캐치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언니를 캐치했을 때 언니가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너가 아픈 거라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셔가지고 되게 웃지 못한 해프닝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엄청 조증이었을 때였거든요. 입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을 당시였어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입원 반복적으로 한 거지, 두 번이니까. 입원하고 나오고 그러는 상태였을 때 제가 조증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가 조증인 거를 발견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빙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뚠뚠의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너가 조증이지 무슨 네 언니가 조증이냐, 이런 식으로 아무도 뚠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얘 말이 제일 정확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네. 뚠뚠이 조울러기 때문에 조울러를 제일 잘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뚠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차라리 그때가 완전 초기 골든타임이었을 텐데 그때 아무도 저의 병을 알아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고 그때 병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조증을 확 일으켜서 사고 다 치고 완전 사고 다 치고 우울증으로 가고 나서 이제 저는 병원으로 간 거죠.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죠. 조울러님들 힘내세요. 네. 캐치할 능력이 있습니다. 캐치할 능력이 있습니다. 네, 초능력이네요, 완전. 초기. 그쵸. 저는 그 사촌들 혹시나 저 말고도 사촌들한테서 발병을 할까봐 모니터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막 카톡 같은 거, 상태 메시지 이런 거 봐도 이게 기분 변화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맞아요. 너무 업된 사진을 올렸다가 너무 다운된 우울한 사진을 올린다 하면은 이렇게 어른들한테 말씀드리고 혹시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친절하게 카톡 상태 메시지까지 체크해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원더우먼.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입원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또 입원을 했을 때 어땠는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번 입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엄청나게 울고불고 반항했어요. 아빠한테 나 버리지 마 막 이러면서 엄청 울고 아빠도 안 버려 꼭 찾으러 올 거야 하면서 막 울고 정말 서로에게 큰 우와. 상처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입원 시설은 쾌적했고 의료진들도 아주 친절했고 밥도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고요. 다만 핸드폰도 없이 하루 종일 있으려니 지루하고 그런 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입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졸리는? 저는 강제 입원은 한 번 했고요. 개방병동에는 한 번 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뚠뚠 할 말 많죠? 저는 아까 전에 에피소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입원으로 했을 때 정말 무서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님한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거든요. 절대 나 두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안정제 맞고 기절해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안정제 맞고 기억이 없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 강제 입원이었을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울기만 하고 가족이 제일 가까운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좌절감에 시달리고 아무도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정신병자라는 생각에 나를 정신병원에 쳐 넣었다고 부모님이 엄청 원망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픈 거가 치료가 되고 나가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병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바를 입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5번 정도 입원했던 것 같아요. 자의로 입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자입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강제 입원이 정말 부모님과 자식 사이거나 이럴 때 엄청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근데 그게 부모님이 만약에 울고 계셨으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때. 아니, 근데 들어가고 나서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근데 왜 너무 화를 내가지고 내가 있었을 땐 저희 아빠가 막 손 막 묶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힘으로 막 누르고. 부모님도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 조울증이 처음이니까 서로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맞아. 아쿠아는 입원한 적 있어요? 입원을 딱 하루 해봤는데 그것도 24시간이 아니라 한 대여섯 시간이었어요. 제가 폐쇄병동에 우와. 입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폐쇄병동 시설을 쭉 보시더니 아, 여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밀착으로 내가 케어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시간 만에 저를 빼내오셨어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지내기 괜찮죠? 생각보다? 저는 저는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들었는데 처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노래 부르는 시간도 있었어요. 아, 저희도 노래방 있고 탁구도 있고 레크레이션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많이 힘드셨죠? 그럼요. 힘들죠. 날 버렸구나, 또 재발했구나 라는 생각에 자책감이.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초기 대응을 놓쳤다고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떤 생각으로 힘을 내면 좋을까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단 말이 있듯이 이제라도 얼른 조치를 취해야 그나마 더 나아질 수 있고 재발도 줄어들 수 있고 강도도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쿠아는 어때요? 저도 현재 할 수 있는 치료나 조치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조금씩은 호전될 거라고 보거든요. 전조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잘 회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쪼록 지금 주어진 치료의 기회를 100%, 200%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기 대응 시기가 진짜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고 실천한다면 더 이후에 생긴 일들을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기 대응은 언제가 아니고 지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오, 좋다. 멋있었어요. 맞아. 멋있었어요? 네. 언니는요? 맞아요. 나도 있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해. 초기 대응을 못 해왔더라도 처음에 병식이 없을 때는 조울증 같다고 누가 얘기해도 병원에 가자고 하면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가자고 해도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약 잘 먹고 병원에 잘 다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네, 공감해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냅시다. 오늘도 우리가 조울증 골든타임이 있다. 골든타임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부터. 네, 이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수다의 장을 펼쳐봤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떠니까 너무 즐거웠는데 다들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유쾌한 시간이에요. 네, 너무 반가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너무나 바라고요. 네, 다음번 토크 때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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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또 봬요.